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좀 문제를 좀 달리해서,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화실이죠. 화씨를 좀 발음을 잘못 했는데요. 요게 우리가 이제 화씨라고 하죠. 화씨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페런하이트. 페런하이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화씨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60피트 제곱의 면적을 가진 자, 창문이 있대. 그 외에는 모든 면들이 단열된 방을 생각해 보자. 방이 자,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가 9, 세로가 12, 높이가 8. 즉, 자, 부피는 864피트의 세제곱의 크기일 때 방이 60화씨에서 그죠? 60. 자, 온도가 처음이 60와트에서 그리고 45화씨로 자, 냉각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자, 그 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가정이 들어가죠? 방의 공기는 잘 교반되어 있고, 요한 잘 교반되어 있고, 방 밖은 20화씨의 온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다. 방 밖은, 그죠? 여기가 방 밖은 20화씨고, 그죠? 여기 일정하고, 그러니까 요 안은 60인 거죠? 그러면 자, 밖으로 이렇게 열을 잃겠네요. 근데 잃는데 45 화씨까지 얼마의 속도로 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나타나면 그죠? 뭐 직류명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방 안, 여기가 방 밖이죠? 그러니까 실외죠? 실외고 실내죠? 실외는 20화씨로 일정을 하다고 했고 방 안의 온도는 자, 60화씨인데 이게 자, 45화씨일 때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열 손실되는 플럭스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요 방 안에서 자, 힐 로스 레이트, 즉 열 손실이 되는 자, 플럭스를 구하면 플럭스 Q는 스몰 q는 자, 단면적 A 분의 손실되는 속도 Q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를 자, 이게 플럭스잖아요. 플럭스가 뭐예요? 줄 퍼 미터 제곱의 세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 단위가 미터 제곱이죠? 그렇죠? 맞죠? 는 잘못했네요. 자, 잘못했네. 미터 제곱이 아니라 자, 화씨가 자, 요게 단위가 줄 퍼 미터 제곱 세크니까 여기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즉 뭐예요? 창문의 단면적 A를 곱하면 요게 자, 열 손실되는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 왜냐면 이렇게 해서 줄 퍼 세크. 그죠? 맞잖아요. 즉 자, Q는 자, 히트 플럭스에다가 그 창문의 단면적을 곱하면 자, 우리가 열 손실되는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열 손실되는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될 수가 있죠? 퓨리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 두께분의 열 전달 속도 창문의 표면적에다가 온도 차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그러면 방 안에서 열 손실되는 속도는 그죠? 여기 방 안에서 60에서 45화씨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손실되는 속도 Q는 그죠?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속도와 같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60에서 45도까지 열 손실되는 속도는 그 창문으로부터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속도와 방 안에서의 열 손실 속도가 같잖아요. 그렇죠?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방 안에서 열 손실되는 속도를 Q라고 했을 때 이 속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이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dt분의 d, 질량 곱하기, 열용량 곱하기, 여기 온도 T1. 요거는, 요 질량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부피, 방 안에 있는 부피 곱하기 방 안의 공기. 밀도는,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각 양변의 부피를 구해서 질량은 부피 곱하기 로우. 이거를 밀도를 로우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연용량은 CP가 되고. T1. 그쵸? 는, 전도에 의한 열 손실. 그러니까 창문의 두께 분의 열 전도도 T1-T2에다가 단면적 A를 창문의 단면적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즉, 방 안에서의 열 손실 속도와 그다음에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속도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요 식을 그러니까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요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을 t는 t일 때 t1 제로라고 하면 그때 시간을 t 제로라고 하면 위에서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속도 그 다음에 방 안에서의 열 손실 속도 요 식을 아까 유도했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여기 부피와 밀도와 열 용량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로 해서 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V 부피 로우 CP DT분의 DT1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변수 분리를 해줄게요. 변수 분리. DT1이 아니라 T죠, T. 변수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죠? T1-T DT분의 T2분의 1분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를 적분을 해봅시다. 어떻게? T1 제로일 때 시간은 시간 0이죠? 그리고 T1일 때 시간은 T 이렇게 적분을 해볼게요. T1일 제로일 때 T1 시간이 0일 때 T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T1 제로일 때 0, 0시간 T1일 때 T에서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분수꼴이죠? 요걸 적분하면 ln이 되죠? ln T1 제로 마이너스 T2분의 1 T1 T2 이렇게 되고 그죠?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상수죠? 상수기 때문에 그냥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즉 T는 뭐예요? 방이 냉각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요거를 제가 풀어본 거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말고 한번 이거를 쭉 문제를 다시 읽고 좀 생각을 하면서 쭉 혼자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